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공기 아재입니다. 이번에는 변수 선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가 이 강의를 왜 만들게 됐냐면은 바쁜 분들이 원하는 자료만 찾아보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몇 번 제 강의를 보다 보면은 보는 분들도 눈치껏 변수 저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냥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가져다가 응용을 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오류 혹은 이 기초와 맞부딪혔을 때 응용을 하시면서 해결을 많이 못 하시는 것들을 보고 제가 그동안에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제 위주로 생각을 한 거 아닌가 해서 이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조금 빨리 진행을 할 거니까 정지 스톱 해가면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변수를 선언한다는 말을 왜 쓰고 왜 이렇게 하는지, 더 피부에 와닿게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빼고요, 조금 더 물리적인 개념으로 쉽게 와닿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변수라는 거는 컴퓨터가 실행을 하면서 CPU 말고 메모리에 잠시 잠깐 얹혀 놓는 건데요. 여기서도 이제 뭐 전문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익스펜디드 메모리, 뭐 익스텐디드 메모리, 과거에 뭐 흰 메모리 그런 거 딱 빼고요. 단순무식하게 일단은, 자, 여기 램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메모리입니다. 이것부터 해서 변수라는 건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왜 배우는지 하고 개념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제 왜 변수를 선언한다는 말을 쓰고, 왜 정수형, 소수점형, 뭐 문자형 나누는지, 그리고 객체형 선언과는, 객체형은 또 뭐가 다른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수를 선언하실 때 숫자들과 글자를 구분하는지 알려드리면은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이처럼 제가 미리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선 변수 선언, 컴퓨터, 사용자 해서 구분을 해 놨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공부하던 변수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영어 variable declare, 저 영어 발음 영어 못해요. 요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봐서 그런 건데, 컴퓨터는 이처럼 이제 학교에서 배우셨을 때처럼 이진수로 처리한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숫자와 글자를 컴퓨터에게 입력을 막 할 때 구분을 안 하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용자가 나중에 그걸 본다라고 했을 때 입력을 한 데이터가 숫자인지 글자인지 구분해서 출력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숫자인지 글자인지 0이나 1로 구분을 해서 앞에 구분할 수 있게끔 0이나 1을 넣어서 컴퓨터에게 알려준다면, 그러니까 0은 뭐 문자, 그리고 1은 숫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알려준다면, 다른 사용자가 본다고 했을 때 컴퓨터에게 구분 기준을 주었으니까 그 사용자한테도 숫자인지 글자인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다른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컴퓨터에게 정의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제가 컴파일이라고 써놨는데, 왜냐하면은 컴파일, 짜집기 하다, 편집하다 뜻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자기가 알 수 있는 문법들만 받아들여서 이진수로 변환을 하면서 오류가 난 부분은
개발자 만드는 사람에게 다시 알려줘서 수정을 하는 과정을 이제 컴파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류를 알려주는 부분까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 수정하는 과정은 이제 디버깅이라고 보여져야죠. 제 VBA 4강인가 3강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나오죠.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VBA나 매크로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제가 얘기 드린 이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왜 변수를 정의를 하는지, 그리고 왜 문자, 숫자 구분해서 정의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셨으니까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과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VBA 창에서 F1 키를 제가 저기서 누른 것처럼 누르시면은 MSDN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찾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 지원 문서입니다. 이 창에서 DIM 쳐서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과 예제들이 나오고 그 내용도 무지 많아요. 어떻게 보는지 좀 요령이랄까요? 요령을 좀 요령이라고 보긴 힘들고 여하간에 좀 보기 편한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신텍스는 사용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문법이고요. 서로 간에 약속한 거죠. 매크로상의 문법이 되는 거고요. 대괄호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고, 리마크스, 그리고 샘플, 아더스에 가서 다른 참고사항 등이 있고요. 예제를 보시면은 이해하는 게 더 빠르시겠죠? 이렇게 밑에 예제부터 보고 이렇게 쓰는구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이건 뭐지 해가는 게 조금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영어가 많죠. 많아. 너무 많아. 그리고 변수형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깁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는 것과 주의사항을 살짝 요약해 드리면은, 먼저 주의사항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 때 본인 마음대로 쓰실 수는 있지만 라이브러리에서 변수 선언, 디클레어, 데이터 타입해서 보면은 거기에서 몇 자까지 쓸 수 있는지도 나와요. 본인 마음대로 쓰실 수는 있겠죠. 대신에 제약은 있어요. 그리고 dim, day, year, as 이런 것처럼 컴파일러에서 자기 문법상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 예니까 실제로 더 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똑같은 이름을 변수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요, 그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문제가 생겨요. 데이터 타입을 선택을 해서 데이터 타입이라고 저 창에서 또 검색을 하시면은 데이터 타입 썸머리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또 변수를 정의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앞에서 얘기 드린 대로 많이 쓰이는 타입을 소개를 해 드려 본다라고 하면은 인티저, 정수형, 롱, 이제 더블 배수로 더 긴 경우고요. 스트링, 문자열, 싱글, 더블은 소수점, 이제 실수형이죠. 실수형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소수점이 들어가는 숫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죠. 우선 인티저를 소개해 드리면 스토레이지 타입에서 2바이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바이트가 8비트니까 2바이트 2 곱하기 8에서 16비트가 되고요. 그러면은
총 16자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진수죠. 그러니까 2를 16번 곱한 2의 16승 최대 65,536을 사용하겠지만 인티저 이것은 이제 정수형이죠. 그러니까 정수형에서는 양수가 있고 또 음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표기를 해야 되니까 한 비트 빼고 그 다음 이거를 한 비트를 한쪽으로 줘서 반으로 딱 나누니까 32,768하고 32,767하고 그래서 이렇게 양수형 정수형 나눠서 최대 인티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엑셀에서 영역을 보면은 더 넓죠. 그러면은 엑셀에서 이거밖에 못 쓰면 어떡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상의 높은 수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롱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롱은 인티저의 2배인가? 더블 배수인가 그래요. 자, 이렇게 더 많은 거고요. 자세한 거는 롱을 가만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영어 몰라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싱글과 더블은 소수점형 숫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도 음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스트링은 이제 스트링이라는 타입은 글자열 혹은 문자열이라고 하는데요. 한 글자에서 최대 65,400글자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가만히 보시면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어떤 걸로 할지 결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와 비슷하게 이제 베리언트라는 타입이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가 지원이 되는 건데 이 베리언트로 선언한 변수에 문자인데 문자로 다운표를 넣고요. 1, 2, 3, 4를 입력한 경우 이 베리언트도 두 가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스트링하고는 타입이 틀리지만 이제 역할이요. 입력한 변수에 1을 더해서 넣으면은 이 엑셀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줘서 1, 2, 3, 5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스트링 해가지고 1, 2, 3, 4 한 다음에 플러스 1하면은 엄한 값이 나올 거예요. 아마 아스키 코드 값이라 그래서 이 기회에 아스키 코드 값에 대해서 한번 이 라이브러리에서 뒤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아스키가 뭔지 잠깐 얘기 드리면은 아스키라는 거는 여러분이 셀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뭐 헬로 미스터 아재가 아니고 미스터 아재 저 구독자입니다. 이공계 아재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컴퓨터는 이걸 이진수로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진수로 입력을 하는데 어느 글자가 입력될 경우 이거는 숫자 몇이다 하고 아스키 코드라 그래서 따로 인식을 하는 체계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컴퓨터는 그 코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렬을 할 때도 그 아스키 코드 값으로 엑셀은 정렬을 하기 때문에 문자와 숫자 입력을 했을 때 이제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컴퓨터는 아스키 코드 값이라 그래서 이걸로 정렬을 해버려서 그래요. 자, 잠깐 엄한 얘기지만 살짝 팁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가시면은 Convert Between Date Type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한 예로 문자열 변수에 1, 2, 3, 4하고 숫자 같지만 다운표로 해서 글자열로 입력을 했는데 이것을 숫자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야 할 때 글자열, 숫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의 변환을 해주는 이런 합수가 되겠고 이제 밑에 verify date type이라고 있는데 어떤 값이 숫자인지 날짜인지 혹은 빈 값인지 알아낼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이에요. 리턴 받았을 때 값을, 아니면은 어떤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어떤 형태인지 궁금할 때요. 이제 또 개체라는 게 있는데, 개체형 타입은 이제 변수로 선언할 개체형 타입이라는 거는 메모리에서 실행되고 있는 변수를 얘기해요. 이것은 이제 VBA 5강을 참고해 주세요. 이거는 설명하려면 무지 길어집니다. 대신에 개념을 제대로 잡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배열. 일반적으로 VBA 화면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에서는 declaration, declare 뭐 array, 거기에서 자세하게 declaration. 자, 이제 배열. 일반적으로 VBA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시면 되고요. 라이브러리에서는 declare array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몇 가지를 더 보실 수가 있는데, 당장 쓸 수 있게 몇 가지 핵심만 짚어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일반적인 배열 사용 방법이고요. 밑에 이제 동적 배열이라 그래서 셀 A1의 글자 길이만큼 배열을 잡아주는 겁니다. 메모리 절약을 한다면은 이 방법이 상대적으로 덜 먹죠. 위에 선언한 일반 배열로 한다면 자료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배열을 아주 넉넉하게 잡아야지만, 동적 배열은 들어오는 자료의 수에 따라 공간을 잡으니 상대적으로 덜 먹는다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지역 변수, 정적 변수, 공용 변수, 이렇게 세 가지를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개념에 앞서 프로시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브라고 해서 하나의 코드 집합체인데, 이런 개념들을 이제 프로시저라 하고요. 프로시저하고 함수하고 차이는 실행을 하고 난 후 결과값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인데요. 이 서브 프로시저들은 결과값을 주지 않고 자신의 동작만 하게 되죠. 일단은 저것만 봤을 때요. 이 프로시저 안에서 쓰는 변수들은 다 지역 변수라 그래요. 이 프로시저 안에서만 쓸 수가 있죠. 다른 프로시저에서는 못 쓰고요. 다른 커맨드 버튼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프로시저가 있겠죠. 하지만 프로시저마다 똑같은 변수 이름을 써도 이거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각자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럼 정적 변수 선언은 무엇이냐면은 dim 대신 스태틱으로 바꾸면 되는데요. 차이점은 메모리에 할당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일반 변수는 메모리에 딱 잡는 순간만 할당하고 그 다음에 없애요. 하지만 정적 변수는 이 명령문을 포함하는 모듈이나 프로시저가 끝날 때까지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끝나야지만 사라져요. 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거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위에 저렇게 KK라는 변수를 보시면은, 저렇게 선언을 페이지 위에 선언을 해 두시면은 각각의 프로시저와 커맨드 프로시저에서 선언을 안 하고도 쓰실 수가 있는데, 실행을 해보면은 커맨드 상에서 뿌려주는 메시지 박스하고 메모라는 프로시저가 호출 받아서 메시지로 띄워주는 거하고 보시면은 맨 위에 선언을 해놓고, 아, 저렇게도 프로시저 상에서 따로따로 불러서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 변수인데요. 예제를 보시면은 모듈을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제가 미리 퍼블릭형으로 해서 push1이라고 선언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push1을 커맨드 프로시저에서 저렇게
나머지 좀 주석 처리를 하고요. 실행을 하면은 모듈에서 퍼블릭으로 선언한 푸시 1A 변수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선언한 퍼블릭으로,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선언한 변수들은 어느 프로시저에서건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유저 폼을 저처럼 지금 만들었다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나머지 또 주석 처리를 하고요. 유저 폼만 실행되게끔 이렇게 바꿔 놓고요. 이제 유저 폼을 실행을 해서 커맨드 버튼 클릭, 공용 변수의 값을 보실 수 있죠. 푸시 1A 값을. 자, 이것처럼 각 프로시저에서 그 값을 공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따로 되어 있는 프로시저에서도요. 또 값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용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석 처리한다고 해서 잠깐 보셨는데, 이것은 저 VBA 창에서 보기, 도구 모음, 편집 이렇게 하시면 보실 수 있고, 설명문이라고 해서 싱글 코테이션을 넣어주고 빼주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편하게요. 블록별로 해줄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써먹은 것처럼요.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배열, 동적 할당, 그리고 지역 변수, 공용 변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특히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공부하시는 건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맨날 소스만 찾아다니실 건지 하루에 5분씩 투자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조금씩 뒤져보실 건지, 흔히 말하는 퇴근 시간을 나중에 3개월, 6개월 단축을 시키실 건지, 아니면은 조만간 제가 올릴 로또 예측 번호와 이것만 보실 건지. 약간 광고였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엑셀의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